네, 안녕하세요. 예, 7주차 2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영상의 시작은 떤 질문을 먼저 대답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패켓하고, 패켓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 패켓이라는 단어는 이게 아마 조금 더 7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제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저기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 통신하는 쪽에서의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구조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냄새가 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제 귀에 있기 때문에 그땐 좀 더 확실하게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일단 뭐 좀 뭐 그 랜 환경에서만 얘기해 볼게요. 예. 자, 이렇게 이서넷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이서넷이에요. 이서넷.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목적지 컴퓨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이제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밑에 부분은요, 사실은 물론 하드웨어이긴 하지만 하드웨어 플러스 약간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서넷이죠. 이서넷 관련된 여러 가지 표준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이서넷이 있겠죠. 자, 그래서 모든 출구와 입구는 다 이서넷이에요. 그죠? 예. 맞죠? 예.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나가고, 여기를 통해서 또 들어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서넷만 있냐, 이서넷 그 규정만 있느냐, 이서넷 스탠다드만 있느냐, 표준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배웠던 게 IP 주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IP 주소는 여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IP예요. 여기가 뭐 이렇게 층을 나눈 이유는 IP는 이서넷을 이용하고 이서넷은 데이터가 필요하면 IP한테 전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층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여기도 IP가 있어요. 예. IP는 소프트웨어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IP는 IP하고 그러면 여기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합시다. 어플리케이션이 깨톡이라고 합시다. 깨톡. 깨톡 PC 버전이라고 얘기해 보시죠. 그럼 여기도 어플리케이션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깨톡이. 그죠? 그러면 깨톡은 데이터를 보낼 때 바로 IP로 보내나? 그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IP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얘는 예, 그냥 unreliable delivery, 패켓 딜리버리 서비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낸 데이터가 잘 도착했는지 도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보낸 친구들은 예, 이서넷과 마찬가지로 베스트 에포트예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내가 잘못 보냈는지 잘못 보냈으면 다시 보내달라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애예요. 얘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이렉트로 안 보내고요. 여기에 바로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TCP 아니면 UDP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프트웨어적이죠.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TCP와 UDP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반으로 나눠버릴까요? TCP하고 UDP하고 이렇게 반으로 나눕시다. 이게 소프트웨어적이에요. 그러면 깨톡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TCP한테 밥 먹었니? 밥이라는 얘기만 해봅시다. 그냥 밥하고 싹 보냅니다. 그러면 이 TCP는 상대방 TCP한테 가상으로 TCP 정보를 보내려고 하는데 TCP 정보라고 하는 것은 TCP의 제어 정보와 그 다음에 데이터. 자, 이거를 이제 뭐 컨트롤하고 TCP 컨트롤이니까 T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니까 그냥 D라고 할게요. 이 TCP의 컨트롤 정보와 데이터를 여기에 이제 밥 먹었니가 들어있겠죠. 그죠?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거를 받게 되면은 이쪽에서 TCP의 컨트롤 정보는 떼고 데이터만 깨톡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방식을 개념적으로는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TCP는 다이렉트로 무슨 이 케이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밑으로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 TCP의 정보에는 뭐가 없냐면은 상대방 컴퓨터에 IP 정보가 없어요. 이 TCP 제어 정보에는. 그럼 누가 있느냐? 바로 요 IP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IP에서 이렇게 이제 여긴 또 IP의 컨트롤 정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정보가 있는데 이 데이터 정보에는 TCP의 컨트롤 정보와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이게 이제 여기에 도착했잖아요. 상대방 이게 가상 개념적으로 그죠? 도착을 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IP의 컨트롤 정보를 떼고 데이터만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한테? TCP한테. 그러면 TCP는 개념적으로 뭘 받아야 된다고 했죠? 상대방이 보낸 TCP의 컨트롤 정보와 데이터를 동시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 데이터 안에는 TCP의 제어 정보와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올리게 되면 TCP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만은 또 TCP의 컨트롤 정보 떼고 데이터만 깨톡으로 보낸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는 개념적으로 상대방 각각 TCP는 TCP, IP는 IP대로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근데 IP의 컨트롤 정보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IP 주소예요. 그죠? 그래서 IP 주소를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찾아간다는 것 지난번에 한번 그림으로 머리 나고 뭐 했었잖아요. 원탁의 기사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죠? 그래서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네 없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서넷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내는 애잖아요. 그죠? 근데 이서넷은 문제가 얘는 랜 환경에서만 보낼 수 있어요. 그죠? 랜 환경에서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랜에 있으면 일단은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프레임은. 그죠?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컨트롤 정보가 있고 데이터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추상적으로. 그죠? 그럼 여기 생각나죠? 뭐 프리엠블은 빼고요. 저기 뭐 데스티네이션 하드웨어 주소, 소스 하드웨어 주소, 그다음에 프레임 타입, 데이터, 그다음에 CRC 정보가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 이제 CRC를 앞으로 좀 뺀다고 한다면 프레임의 컨트롤 정보로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는 뭐죠? 바로 상대방의 하드웨어 주소 가지고 통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 주소는 랜 환경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같은 랜 환경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그 데이터를 싣고 가는데 데이터를 싣고 가서 여기 상대방 인터넷이 받으면 상대방 인터넷이 받으면 여기 이제 프레임 컨트롤 정보가 있고 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터넷이 체크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프레임 컨트롤에서 프레임 컨트롤 빼고 데이터를 올립니다. 누구한테 주죠? IP한테 준다는 얘기죠. 그럼 IP는 이거를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IP는 뭘 받기를 원해요? 상대방이 보낸 데이터에 IP 컨트롤 정보와 IP가 싣고 갈 데이터 정보를 받기를 원하죠. 그래야지만 이게 개념적으로 쭉 왔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프레임이 싣고 가는 데이터에는 분명히 IP의 컨트롤 정보와 IP가 싣고 가는 데이터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데이터만 싹 주게 되면은 이렇게 IP의 컨트롤 정보와 데이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일단 같은 랜 환경에서 요 두 개를 뭐라고 부르느냐?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가상의 뭔가가 왔다 갔다 주는 거잖아요. 그죠? 개념적으로. 그죠? 요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선의 케이블에서는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얘를 주로 패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는 프레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 따로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선에서는 그냥 이선에 내에서는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패킷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특징이 좀 있잖아요. 이 이선의 프레임은 무슨 환경? 랜 환경에서 통신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이 패킷 정보는요. 특히 IP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IP 주소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랜이 아니라 랜을 벗어난 여러 다른 네트워크하고도 계속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죠? 라우터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얘가 라우터예요. 얘가 라우터입니다. 목적지 컴퓨터는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내려고 할 때 여기 IP가 상대방의 주소가 나랑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라우터의 하드웨어 주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라우터가 이 IP 패켓에 데이터를 받게끔 만들겠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면 프레임의 하드웨어 그 주소에 목적지 하드웨어 주소에 바로 라우터의 하드웨어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목적지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가 아니고 목적지 컴퓨터는 저기 뭐 예를 들어서 MIT에 있다고 치면은 MIT가 있다고 치면 여기는 동의대학교고 근데 그러면은 MIT의 웹서버를 액세스하는데 MIT 웹서버의 하드웨어 주소 알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IP 주소만 알면 돼요. IP 주소를 알게 되면은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으니까 나랑 다른 네트워크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바로 라우터한테 야, 나 대신 그 좀 메시지 좀 포워딩해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바로 패킷이겠죠. 포워딩해줘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프레임에서는 예, 하드웨어 주소로 예, 라우터의 하드웨어 주소를 쓰게 되면 라우터가 이걸 받겠죠. 받은 다음에 예, 프레임 컨트롤 정보를 떼고 IP로 정보를 올려주면 바로 얘가 전달한 IP의 컨트롤 정보가 있겠죠. 요 IP의 컨트롤 정보에 의하면 여기는 데스티네이션 IP 주소에 뭐가 있어요? MIT의 IP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를 어떻습니까? 또 다음 한 번에 뭐 MIT 웹 서버가 이 라우터하고 같은 랜상에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라우터한테 또 전달하겠죠. 이 메시지를. 그죠? 그렇다 그러면 또 얘들은 또 같은 랜에 있어야 됩니다. 요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는. 그러면 프레임을 만들어서 전달하겠죠.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 이 라우터가 또 IP 주소를 보니까 MIT의 그 IP 주소가 써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패켓은 일단은 패켓 정보는 랜 환경에서도 전달할 수 있고 랜이 아닌 WAN 환경에서도 전달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은 오로지 랜 환경에서만 전달되는 정보가 들어가 있다. 실질적으로는 항상 이 패켓은 어떻습니까? 이건 추상적인 패켓이에요. 왜? 이게 뭐 여기에 네트워크 라인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프레임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의 안에 이런 IP 이제 패켓이라고 할게요. IP 패켓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TCP 패켓이 여기 안에 다 들어 있겠죠. 그렇죠? 예, 이런 개념으로 좀 패켓과 프레임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까지 뭐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7장에서 또 IP에 대해서 IP의 기능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IP에 대해서 공부한 거는 IP 주소밖에 공부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IP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 그때 또 IP가 이런 일까지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TCP나 UDP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좀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좀 굉장히 이걸 설명하는데 그림하고 그 뭐죠? 이 필요해서 그냥 간단한 텍스트로는 설명이 안 돼서 이렇게 강의 시간을 빌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ARP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죠? 예, 그래서 ARP는 언제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ARP는 상대방의 컴퓨터의 IP 주소는 알아. 하지만 뭘 몰라? 하드웨어 주소를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머린하고 무슨 원탁의 기사 할 때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랑 IP 주소는 언제 써먹죠? 나랑 같은 주소야 아니야? 다시 말해서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 안 있어? 네트워크 아이디가 같으냐 아니냐 이거를 계속 판단하면서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면 네트워크 아이디가 나랑 같을 것이고, 그죠? IP 주소가 다르면 이게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라우터한테 또 이제 메시지를 포워딩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그죠? 예, 맞죠?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제 같은 네트워크가 됐어. 네트워크 아이디가 같아. 그러면 같은 랜상에 있는 거잖아요. 뭘 보면 알아요?
IP 주소를 보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같은 랜상에 있으니까 이제 뭘 만들어야 돼요? 프레임을 만들어서 예, 하드웨어 주소, 목적지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를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는 알겠어. 근데 하드웨어 주소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 주소를 아느냐? IP 주소는 알고, 그죠? 아는 상태에서, 그죠? 예, 그런 얘기가 바로 ARP 프로토콜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ARP 프로토콜은 이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난번 설명하다 말았지만 A라는 애가 지금 목적지 컴퓨터는 B예요. 그래서 IP의 B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뭘 몰라? 예, 하드웨어 주소 B를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B 컴퓨터가 IP 주소를 보니까 나는 이제 IA죠. 내가 알고 있는 건 당연히 하드웨어 주소도 난 다 알고 있죠. 내 자신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IA하고 IB를 딱 비교해, 이게 목적지 컴퓨터가 B니까, 그죠? IB를 딱 비교해 보니까 네트워크 아이디가 같아. 그러면 같은 랜상에 있구나. 그러면 이제 프레임 만들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프레임을 만들려다 보니까 뭐를 알아야 돼? B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드웨어 주소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의 형태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하드웨어 주소를 물어보는 그 메시지를 날립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 뭐라고 하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으며 내용은 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쫙 띄웁니다. 하드웨어 주소, IP 주소 B, 그 다음에 하드웨어 주소는 난 몰라. 해갖고 이런 메시지를 빵 하고 브로드캐스팅을 날린다는 얘기죠. 자, 이 네트워크 안에는 X하고 Y도 지금 현재 같이 있어요. 그쵸? X하고 Y도 같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X라고 하는 애가 지금 X라는 애도 받고 Y라는 애도 받고 B라는 애도 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이니까, 그죠? 예, 받습니다. 받은데 지금 보니까 X라는 애가 보니까 얘는 IP가 X고 얘는 IP가 Y겠죠. 자기랑 같은 뭐죠? IP가 아니잖아요. 얘가 원하는 건 지금 I의 B, 즉 B 컴퓨터의 IP 주소를 여기다 딱 실어놨으니까 자기 주소가 아니잖아요, IP 주소가. 그러니까 얘는 신경 안 쓰죠.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B 컴퓨터가 딱 받았는데 보니까 IP 주소가 B인 거 자기랑 같아. 내 컴퓨터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주소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또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하드웨어 주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때서야 A는 IP의 원래서부터 B의 하드웨어 주소, IP 주소는 알고 있었고 하드웨어 주소를 그때서야 지금에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뭐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결국은 내가 하드웨어 주소 모르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ARP 프로토콜을 돌려라.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알고 싶은 애가 브로드캐스팅으로 메시지를 날린다. 그러면 해당되는 IP 주소의 컴퓨터가 자신의 하드웨어 주소를 이 메시지에 실어서 이거는 프레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말하는 거는 이건 프레임이 아니고 ARP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ARP 메시지에다가 하드웨어 주소를 뻑 실어가지고 보낸다. 그러면 얘가 그때서야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지만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가능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드웨어 주소는 바뀌지 않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IP 주소를 바꿨어요. 얘가 IP 프라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IP 주소 만들어 바꾸시잖아요. 컴퓨터에서. 그죠? IP 프라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IP 프라임에 대한 IP 주소는 알지만 뭘 몰라요? 하드웨어 주소 당연히 모르죠. 그죠? 그러면 또 똑같이 ARP 프로토콜을 돌리게 되면 IP 프라임에 대한 하드웨어 주소를 알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ARP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가능한 게 뭐죠? 이렇게 물론 통신도 되죠. 하드웨어 주소를 알게 돼서 통신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IP 주소를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변경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예,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네트워크 아이디가 다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우리 같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호스트 아이디도 오버랩이 되면 안 되겠죠. 구분해야 되죠. 그죠? 구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는 마음대로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해도 하드웨어 주소를 다 ARP 프로토콜에 의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IP 주소를 일반적으로 논리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논리, 그죠? 논리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주소를 이건 피지컬 이건 하드웨어 주소는 하드웨어 주소죠, 그죠? 하드웨어 주소, 피지컬 어드레스, 뭐라고 하죠? 물리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물리 주소. 자, 그래서 논리 주소는 변경이 가능하죠. 근데 물리 주소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카드를 변경하기 전에는, 바꾸기 전에는 물리 주소는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이 안 돼요. 아예 네트워크 카드 안에 고정적으로 딱 박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ARP 프로토콜이 없었다고 한다면 논리 주소로 우리가 IP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죠. 변경하게 되면은 ARP 프로토콜이 없다고 한다면 하드웨어 주소를 알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ARP는 굉장히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우리가 통신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설명한 것이 바로 ARP 프로토콜의 기본입니다. 예, 기본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ARP 프로토콜을 한번 뜯어봅시다. 뜯어보니까 좀 뭐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뭐가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능이 안 좋을 것 같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알아야겠죠. 근데 하드웨어 주소를 몰라.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브로드캐스팅해서 ARP의 메시지를 날리고, 그러면 또 B는 또 이렇게 자신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려주고, 또 B하고 통신하고 싶으면 또 ARP 프로토콜을 위해서 또 브로드캐스팅 날리고, 또 B는 또 이렇게 하드웨어 주소 알려주고, 굉장히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X하고 Y 컴퓨터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계속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받으니까, NIC 카드에서는 브로드캐스팅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로 패스하겠죠. 브로드캐스팅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내게 아니네, 나한테 온 게 아니네라고 이제 처리를 중단하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CPU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이런 쓸데없는 메시지를 통해서 CPU를 자원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능 향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매번 이렇게 하드웨어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로 통신할 때 B의 하드웨어 주소를 매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좀 약간 안 좋다, 언어 도단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A가 최초에 하드웨어 주소를 B를 모를 때 최초에는 어차피 ARP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죠? 알았어요, 드디어. 그러면 얘가 드디어 하드웨어 주소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B하고 통신할 때 또 A와 A번과 같이 또 이렇게 할 거냐? 그게 아니고 어딘가의 메모리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하드웨어 주소 B는 뭐다라는 걸 저장을 해놔야겠죠. 그쵸? 이 저장한 것을, 저장한 메모리를 우리는 여기다가 캐시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캐시 메모리.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를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습니까? 다시 B하고 통신하고 싶을 때 B의 하드웨어 주소를 어디다 찾으면 되죠?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하는 것이 아니고 캐시 메모리를 뒤져보면 되겠죠. 그죠? 캐시 메모리를 뒤져봐서 B의 하드웨어 주소가 있으면 바로 꺼내서 바로 통신하면 되겠죠.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방식의 단점이 뭘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B의 하드웨어 주소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뀌는 경우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B의 하드웨어 주소의 네트워크 카드가 고장이 나서 새로운 네트워크 카드로 변경됐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는 바뀌나요? 안 바뀌죠. 안 바뀌니까 계속 옛날 하드웨어 주소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다이나믹, 다시 말해서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올바로 잘 대처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임아웃을 여기 써 있죠. 20분 정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타임아웃을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는 내가 여기 캐시에 계속 저장하면서 쓰고 20분이 지나면 이게 없었던 걸로 저절로 되고 20분 후에는 다시 ARP 프로토콜이 돌아가서 B의 하드웨어 주소를 가지고 오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X하고 Y입니다. X하고 Y 입장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날라오냐면 여기 메시지 중에서 바로 A의 IP 주소, A의 IP 주소, IA죠. 그다음에 A의 하드웨어 주소를 마치 소스 부분에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데스티네이션 부분은 당연히 B의 하드웨어 주소고, 그다음에 B의 IP 주소고, B의 하드웨어 주소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근데 소스에는 송신자 B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를 요구하는 ARP 메시지를 발생시킨 A 컴퓨터의 IP 주소와 하드웨어 주소가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X하고 Y 입장에서는요, 뭐 그냥 내게 아니냐고 버릴 게 아니라 바로 A의 하드웨어 주소, IP 어드레스하고 하드웨어 주소, 그죠? 얘를 지금 어떻게 되죠? 알게 되는 거죠. 너 알고 보니까 너 하드웨어 주소가 이거구나. 알게 되죠, 그죠? A에서, 그죠? 그러면 그때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캐시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조만간에 A하고 통신하고 싶으면 얘는 하드웨어 주소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것도 20분이 지나게 되면 새로 또 얘도 마찬가지로 ARP 이제 프로토콜 돌려내지만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성능을 위해서 업그레이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RP에 대해서 성능 업그레이드에 관련해 가지고 내가 글을 문제를 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캐시 메모리 이용하는 거. 캐시 메모리 이용했었을 때 문제점이 일관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20분 만에 타임아웃이 발생한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X하고 Y처럼 ARP 메시지를 받았었을 때 내 거는 아니지만 알 수 있는 정보는 다 자기 메모리, 캐시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 두 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2차 시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